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나는 소민의 집 문 앞에서 서 있었다. 손에 쥔 우산이 무겁게 느껴졌고 가슴속에는 소민의 아버지, 그분의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새겨져 있었다. 너희 둘이, 그게 무슨 짓이야?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고 그 순간 내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린 듯 했다. 그날 오후 소민의 집거실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평소처럼 웃으며 K-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소민의 손이 내 손을 스치자 그 단순한 접촉이 전기처럼 우리를 흔들었다. 소민의 눈빛이 변했다. 부드럽고 깊고 나를 삼킬 듯한 그 시선. 나는 22살 지은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그런 감정을 처음 느꼈다. 소민은 21살, 나의 절친이자 유일한 안식처.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였고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누비며 꿈을 공유해왔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아버지 김 회장님이 갑자기 집에 돌아오셨다. 45살의 그분은 성공한 사업가로 가족을 철저히 통제하는 사람이었다. 소민아, 공부나 해. 이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 그의 말투는 항상 명령조였다. 그런데 그날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 지은이 너 또 왔어. 소민이랑 너무 붙어 다니는 것 같아. 그 말 속에 숨겨진 불편함이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소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 지은이는 제 친구예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나는 느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우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아, 나 너한테 이상한 감정이 들어. 소민의 고백은 속삭임처럼 나왔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고 입술이 스쳤다. 그 키스는 달콤하고 금기된 맛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이런 사랑은 용납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자유로웠다. 밤이 깊어지자 소민의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다. 소민아, 문 열어봐.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우리는 황급히 떨어졌고 나는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비가 내리는 골목을 달리며 나는 울었다. 이 감정이 사랑인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다음 날 소민에게서 온 메시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다. 지은아, 만나자. 어제 일 잊지 마. 우리는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소민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녀는 속삭였다. 아빠가 의심해. 나한테 남자친구 만들라고 압박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그날부터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되었다. 서울의 지하철에서, 한강공원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밤하늘 아래 키스하며 미래를 꿈꿨다. 그러나 드라마는 곧 시작되었다. 소민의 아버지는 우리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나를 소민의 집으로 불러 세우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지은아, 너 소민이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왜 둘이 그렇게 가까워? 그의 눈빛은 분노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저씨, 우리는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한국에서 여자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그건 병이야. 소민이를 망치지 마. 그의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엄마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우리 집도 보수적이었고 나는 외동딸로서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소민과 나는 더 조심스럽게 만났다. 하지만 사랑은 숨길 수 없었다. 어느 주말 우리는 제주도로 도망쳤듯 여행을 갔다. 푸른 바다 앞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완전한 밤을 보냈다. 소민의 피부가 내 몸에 닿을 때 나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었다. 지은아, 나 너 없인 못 살아. 그녀의 속삭임이 영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돌아와 보니
소민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소민의 핸드폰을 확인한 모양이었다. 너희 둘이 제주도 갔어? 이게 무슨 수치야? 그의 고함이 집안을 울렸다. 소민은 울며 나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아빠가 날 가두셨어. 학교도 가지 말라고 해? 나는 미칠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그들은 그냥 헤어져라고만 했다. 한국 사회의 편견이 우리를 짓눌렀다. 나는 소민의 집으로 달려갔다. 문 앞에서 김 회장님이 나를 막아섰다. 너 때문에 소민이가 망가졌어. 당장 사라져.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움켜쥐었다. 그 순간 선이 넘어갔다. 그는 나를 밀치며 소리쳤다. 내가 소민이를 유혹한 거지? 이 변태 같은 년, 그 말은 내 자존심을 짓밟았다. 나는 울면서 대항했다. 아저씨, 소민이는 제 사람이에요. 당신이 통제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소민은 몰래 집을 빠져나와 나에게 왔다. 우리는 내 작은 원룸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다. 지은아, 우리가 도망갈까? 소민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우리는 직장과 학교를 포기할 수 없었다. 대신 나는 용기를 내 소민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저희 사랑은 진심입니다. 소민이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소민의 어머니는 은근히 우리를 지지해 주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소민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시대가 변했어. 드라마는 절정에 달했다. 김 회장님은 소민을 정신과에 데려가려 했고 나는 그를 막기 위해 그의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소민이를 풀어주세요. 내 외침이 뉴스에 나왔다. 한국의 LGBT 운동가들이 나를 도와주었고 소셜미디어에서 지지가 쏟아졌다. 소민의 아버지는 처음으로 흔들렸다. 내가 잘못한 건가? 그의 독백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마침내 가족 모임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다. 소민이 용기를 내 말했다. 아빠, 저 지은이를 사랑해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제 일부예요. 김 회장님은 침묵하다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소민아. 내가 무서웠어. 내가 상처받을까 봐이 그는 우리를 안아주었다. 그 순간 나는 어른이 되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운 나날들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소민의 미소를 보며 깨어난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자유롭다. 한국 사회가 천천히 변하고 있듯이 우리도 변했다. 그리고 그날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이 되었다. 소민과 나는 그 후로도 많은 시련을 겪었다. 처음에 김 회장님의 사과는 진심이었지만 완전한 수용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그는 우리를 볼 때마다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가끔 남자친구는 언제 사귈 거냐? 라는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소민은 웃으며 넘겼지만 나는 속으로 상처받았다. 아빠, 우리는 행복해요. 소민의 대답이 항상 그랬다. 우리는 대학 생활을 이어갔고 나는 디자인 전공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며 미래를 꿈꿨다. 소민은 문학을 공부하며 우리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 시작했다. 이게 우리 이야기야, 지은아. 세상에 알리자. 하지만 외부의 압력은 여전했다. 학교 친구들 중 일부가 우리의 관계를 수군거렸다. 지은이랑 소민이 레즈비언이래 복도에서 들려오는 그 말들이 칼날처럼 아팠다. 한 번은 남자 선배가 나에게 다가와 소민이한테서 떨어져. 그녀는 내 거 아니야 라고 위협했다. 나는 분노로 떨었지만 소민을 위해 참았다. 대신 우리는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서울의 퀴어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다. 한국도 변하고 있어? 싸우자. 그 모임에서 나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는 게이야 라고 말했다. 박수가 터졌다. 그날 밤
소민과 나는 더 가까워졌다. 여름 방학, 우리는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바다 바람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는 해변에서 맨발로 걸었다. 지은아, 영원히 함께하자. 소민의 맹세였다. 우리는 반지를 샀다. 은은한 은반지, 서로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하지만 귀가 후, 김 회장님의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 경쟁사의 압박으로 회사 직원이 줄었고 그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누워 있었다. 소민은 울며 나에게 말했다. 아빠가 나 때문에 더 힘든가 봐. 나는 그녀를 안고 말했다. 아니야. 우리는 도울 수 있어? 나는 디자인 스킬을 활용해 그의 회사 로고를 새로 만들었다. 김 회장님은 놀라며 말했다. 지은아, 고마워. 내가 정말 대단하네. 그 순간 그의 눈에 존중이 스쳤다. 소민의 어머니도 우리를 초대해 저녁을 먹었다. 식탁에서 그녀는 속삭였다. 너희 둘이 잘 어울려. 소민이가 웃는 게 좋아. 가족의 지지가 서서히 쌓였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소민의 사촌 누나, 혜진 언니가 서울로 왔다. 그녀는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로 우리의 관계를 알자마자 소민을 설교했다. 이건 죄야. 회개해. 혜진 언니의 말은 소민을 깊이 상처 주었다. 소민은 며칠 동안 침울해졌고 우리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지은아, 내가 잘못한 걸까? 그녀의 물음에 나는 대답했다. 아니, 우리 사랑은 오라. 나는 혜진 언니와 대면했다. 카페에서 나는 차분히 말했다. 언니, 소민이는 행복해요. 당신의 신앙이 우리를 해칠 권리는 없어요. 혜진 언니는 처음에 화를 냈지만 내 진심에 흔들렸다. 생각해볼게. 그녀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가을이 되자 우리는 학교 축제에서 함께 춤을 췄다. 무대 위에서 손을 잡은 우리, 관객들의 환호가 쏟아졌다. 그날 김 회장님도 와서 지켜보았다. 그의 미소가 진짜였다. 겨울, 눈이 내리는 서울 거리에서 우리는 첫 기념일을 맞았다. 작은 레스토랑에서 소민이 선물한 목걸이를 걸었다. 이건 우리의 약속. 하지만 갑자기 소민의 전 남자친구 민준이가 나타났다. 고등학교 때 사귀던 그였다. 그는 소민을 되찾으려 했고 나를 질투했다. 소민아,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치는 거야. 그의 메시지가 소민의 폰에 왔다. 소민은 당황했지만 나를 선택했다. 민준아, 끝났어. 그러나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고 김 회장님에게 알렸다. 소민이가 이상한 관계예요. 회장님은 다시 흔들렸다. 소민아, 정말로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가족 회의가 열렸다. 모두 모인 자리에서 소민이 울며 말했다. 아빠, 저 지은이 없인 못 살아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나는 손을 잡고 서서 저희를 믿어주세요. 우리는 서로를 지킬게요. 라고 했다. 김 회장님은 긴 침묵 후, 알았어. 하지만 조심히 살아. 세상이 아직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 그의 포옹이 따뜻했다. 그날 나는 다시 어른이 된 기분이었다. 봄이 왔고 벚꽃이 서울을 물들였다. 소민과 나는 새로운 시작을 했다. 우리는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로 이사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계획을 세웠다. 졸업 후 함께 여행 가자. 유럽으로 소민의 꿈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시밭길이었다. 직장 면접에서 나의 성적 지향이 새어나갔다. 한 회사가 가족 계획은 이라고 물었고 나는 솔직히 파트너와 함께해요 라고 답했다. 결과는 불합격. 편견 때문에 소민이 화를 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더 나은 곳이 있을 거야? 소민의 소설이 완성되었다. 숨겨진 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레즈비언 로맨스. 출판사에 보냈고 놀랍게도 계약이 되었다.
지은아, 이게 우리 승리야. 그녀의 기쁨이 전염되었다. 책 홍보를 위해 우리는 라디오 인터뷰에 나갔다. 진행자가 물었다. 이 이야기는 실제인가요? 소미는 미소 지으며 네, 제 사랑 이야기예요. 청취자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지지와 비난이 섞여 있었지만 지지가 더 컸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 회장님의 과거가 우리를 괴롭혔다. 그의 사업 파트너 중 하나가 옛 친구로 우리의 관계를 비웃었다. 김 회장, 딸이 레즈비언이라니 창피하지. 회장님은 참았지만 집에서 소민에게 말했다. 내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건 아닌지. 소민은 울었다. 아빠, 오히려 당신이 우리를 받아들여줘서 고마워요. 나는 회장님은 찾아갔다. 그의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아저씨, 소민이는 당신의 자랑이에요. 저희 사랑도요. 그는 한숨 쉬며 내가 소민이를 지켜줘서 다행이야 라고 했다. 그 대화가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여름, 우리는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서울 도심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외쳤다. 사랑은 사랑이야. 소민의 손을 잡은 채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낯선 남자가 우리를 따라왔다. 변태들, 그의 욕설이 날아왔다. 소민이 겁에 질렸다. 나는 그녀를 보호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 사건 후 우리는 자위방어를 배웠다. 더 강해져야 해. 우리의 결이었다. 가을, 소민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서점 사인회에서 팬들이 줄을 섰다. 한 소녀가 다가와 펀니들 덕분에 용기 내요. 나도 커밍아웃 할게요 라고 했다. 그 말이 우리를 감동시켰다. 김 회장님도 책을 사서 읽었다. 잘 썼네. 소민아, 그의 칭찬이 소민을 울렸다. 우리는 가족 여행을 갔다. 강원도 산장에서 모두 함께 바비큐를 했다. 회장님과 나는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아, 처음엔 미안했다. 이제는 내가 가족이야. 그 말에 나는 눈물을 삼켰다.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트리를 장식했다. 소민이 선물한 반지가 빛났다. 올해는 우리 해였어. 그녀의 속삭임. 하지만 새해 전 소민이 아팠다. 스트레스로 위궤양이 생겼다. 병원에서 나는 그녀 곁을 지켰다. 지은아, 미안해. 소민의 약한 목소리. 바보, 사랑하니까 지켜줄게. 김 회장님도 와서 소민아, 건강이 제일이야 라고 했다. 그녀의 회복이 우리의 새 출발이었다. 새해가 밝았다. 소민은 회복되었고 우리는 더 활기차게 살았다. 나는 작은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LGBT 친화적인 회사로 상사가 내 파트너 환영해 라고 했다. 소민은 작가로 데뷔한 후 강연을 다녔다. 사랑의 자유에 대해 라는 주제로. 청중들의 눈빛이 빛났다. 우리는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 청소, 요리, 밤늦게까지 이야기 나누기. 소민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민준이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소민의 책을 보고 연락했다. 소민아, 아직도 그 여자랑 후회할 거야. 그의 메시지가 지속되었다. 소민은 차단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내 직장 근처에 나타났다. 지은아, 소민이는 내 거 아니야. 내가 더 잘할게. 그의 위협이 무서웠다. 나는 소민에게 말했다. 경찰에 가자. 우리는 함께 신고했고 금지 명령이 나왔다. 그 과정에서 소민은 트라우마를 느꼈다. 내가 약해. 그녀의 자책. 나는 안아주며 부리가 강했라고 했다. 김 회장님의 사업이 회복되었다. 내 디자인 덕분에 새 클라이언트를 얻었고 그는 나를 파트너로 초대했다. 지은아, 같이 일할래?
제안이었다. 나는 망설였지만 소민의 격려로 받아들였다. 아빠랑 일하면 재미있을 거야. 회사에서 나는 회장님의 딸로서가 아닌 전문가로서 인정받았다. 점심시간에 우리는 소민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민이가 너 만나서 행복해 보이네. 그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봄, 우리는 제주도로 다시 갔다. 이번엔 가족과 함께. 김 회장님, 어머니, 우리 둘, 바다에서 수영하며 웃었다. 회장님은 젊음이 부럽네 라고 했다. 밤에 소민과 나는 해변을 걸었다. 가족이 받아들여줘서 다행이야. 이 그녀의 말 별 아래 키스하며 미래를 그렸다. 아이는 입양, 집은 더 큰 곳. 여름, 프라이드 다시 참가. 이번엔 김 회장님이 후원했다. 회사 이름으로 그의 변화가 놀라웠다. 행진 중 그는 깃발을 들었다. 사진이 신문에 나왔다. 보수 사업가의 커밍아웃 지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였다. 혜진 언니도 연락 왔다. 미안해, 소민아. 이제 이해했어. 그녀의 사과가 우리를 치유했다. 가을, 소민의 두 번째 책 출간. 이번엔 에세이, 금기의 사랑 베스트셀러였다. 해외 판권도 팔렸다. 나는 그녀의 매니저처럼 도왔다. 여행 중 파리에서 우리는 에펠탑 아래 섰다. 여기서 결혼하자. 소민의 농담. 하지만 진심이었다. 우리는 서류를 준비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가능했지만 해외에서. 겨울, 눈보라 속에서 우리는 약속했다. 어려움에도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에 가족이 왔다. 선물 교환하며 웃음꽃. 김 회장님의 토스트, 지은이와 소민이에게 행복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마지막 드라마가 왔다. 소민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이번엔 불안장애. 상담을 받았고 나는 곁을 지켰다.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어. 그녀의 말, 치료 끝에 그녀는 강해졌다. 나는 이제 자유로워. 시간이 흘러 우리는 1주년을 맞았다. 작은 파티를 열었고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소민의 소설 팬들이 초대되었고 모두 무지개 케이크를 자르며 축하했다. 너희 사랑이 영감이야. 한 팬의 말. 그날 밤 소민과 나는 테라스에서 춤을 췄다. 서울의 불빛이 우리를 감쌌다. 일상은 안정되었다.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소민은 TV 출연을 했다. 레즈비언 작가의 이야기라는 프로그램. 그녀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다. 인터뷰 중 내 파트너 지은이 덕분에 가능했어요 라고 하자 시청률이 폭발했다. 젊은이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언니들처럼 되고 싶어요. 김 회장님은 완전히 변했다. 그는 LGBT 재단에 기부했고 회사 정책에 다양성을 도입했다. 지은아, 내가 가르쳐줬어. 그의 고마움. 우리는 함께 프로젝트를 했다. 광고 캠페인으로 사랑의 모든 형태를 존중하자. 이 슬로건이 히트쳤다. 하지만 작은 갈등이 생겼다. 소민이 해외 출판 투어로 2개월 떠났다. 뉴욕, 런던. 나는 집에 혼자 남아 외로웠다. 화상 통화로 보고 싶어라고 했지만 거리는 우리를 시험했다. 돌아온 그녀, 공항에서 안기며 다시는 안 갈게 하지만 그녀의 성공이 자랑스러웠다. 여름 휴가, 우리는 태국으로 갔다. 방콕의 나이트 마켓에서 손잡고 걸었다. 여기서 결혼하자. 이번엔 진짜. 우리는 현지에서 서약식을 했다. 작은 호텔에서 증인 없이 서로 맹세. 영원히 반지가 빛났다. 가을, 혜진 언니의 결혼식에 갔다. 그녀는 우리를 브라이즈메이드로 불렀다. 너희 덕분에 나도 생각이 변했어. 교회에서 우리는 무지개 리본을 달았다. 신랑 신부가 축복하며 사랑은 하나야 라고 했다. 겨울, 임신 소식이. 아니,
입양 준비. 우리는 아이를 꿈꿨다. 상담소에서 좋은 부모가 될 거예요. 라는 말에 눈물. 김 회장님은 할아버지가 될게 왜라고 웃었다. 새해, 우리는 2주년. 파티에서 소민이 발표했다. 임신했어요. 아니, 입양 승인됐어요. 모두 환호. 작은 여아, 3살. 우리 딸 이름은 하린. 하지만 도전은 있었다. 입양 과정에서 편견. 동성 커플, 사회복지사의 의심.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증언을 모았다. 소민의 책, 내 디자인 포트폴리오, 마침내 승인. 하린이가 왔다. 그녀의 작은 손이 우리를 잡았다. 하린이가 우리 삶을 바꿨다. 아침에 깨우는 그녀의 웃음, 밤에 재우는 노래. 소민은 작가 생활을 줄이고 엄마가 되었다. 나는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신청했다. 가족이 우선, 김 회장님은 손녀를 보며 소민아, 내가 엄마라니 감격했다. 하린이의 적응이 쉽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 트라우마로 밤에 울었다. 우리는 상담을 받았고 사랑으로 안아주었다. 엄마들 사랑에 그녀의 첫말의 눈물. 공원에서 우리는 가족처럼 산책했다. 다른 부모들의 시선이 있었지만 무시했다. 소민의 3번째 책, 가족의 무지개. 하린이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 출간 즉시 히트. 동성 부모의 일상 기화제. 인터뷰에서 가족은 혈연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소민의 말. 나는 독립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LGBT 테마의 브랜딩 전문. 클라이언트가 늘었다. 김 회장님의 회사가 첫 고객. 내 스타일 좋아, 그의 칭찬. 여름, 가족 여행. 제주도 펜션에서. 하린이가 바다를 보며 웃었다. 엄마, 예뻐. 김 회장님은 손녀와 놀아주며 할아버지랑 수영하자 행복한 시간. 하지만 위기가 왔다. 하린이의 생부가 나타났다. 입양 취소 소송. 내 딸 돌려줘, 그의 주장. 우리는 법정에서 싸웠다. 증언대에서 소민이 말했다. 하린이는 여기서 사랑받아요. 나는 우리가 그녀의 집이에요. 라고 했다. 판사는 우리 편 안정된 환경 승소. 가을, 하린이 유치원 입학. 엄마들 데려와 그녀의 부탁에 웃었다. 유치원 행사에서 우리는 부모로 소개. 선생님의 미소가 따뜻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하린이의 산타. 선물 속에 최고의 엄마들 카드. 눈물 흘렸다. 새해, 3주년. 하린이와 함께 케이크. 영원히 행복. 시간이 더 흘렀다. 하린이는 5살이 되었다. 활발한 아이로 그림을 그리며 덤마들처럼 사랑할게 라고 했다. 소민은 책 4권째를 썼고 나는 스튜디오를 확장했다. 직원 중 LGBT 멤버가 많아졌다. 다양성의 힘 슬로건. 김 회장님은 은퇴를 준비했다. 회사 물려줄 사람, 소민과 나에게 물었다. 우리는 함께라면 B라고 답했다. 그의 신뢰가 컸다. 여름 캠핑. 산에서 하린이와 불꽃놀이, 별을 보며 소민이 속삭였다. 너 만나서 다행이야. 가을, 하린이 학교. 친구들이 두 엄마, 물었고 그녀는 최고야, 라고 자랑. 우리는 자랑스러웠다. 겨울, 해외 결혼. 캐나다에서 공식. 가족 동행. 이제 법적 부부 행복. 하지만 건강 문제. 소민의 피로. 검진 결과 초기 암. 무서워. 그녀의 말. 나는 함께 이길게. 치료 시작. 화학요법. 탈모. 가발 쓰고 웃었다.
할인이는 엄마 예뻐. 이 김 회장님은 병원비 지원. 치료 끝. 완치. 기적이야. 소민의 회복. 우리는 더 소중히 여겼다. 10년 후 할인이는 13살. 10대 첫사랑. 엄마들처럼 그녀의 커밍아웃. 소민과 나는 안아주었다. 지지할게. 소민의 책은 영화화. 숨겨진 꽃 드라마. 우리는 조언자. 개봉일 레드카펫. 우리 이야기 감동. 김 회장님은 할아버지로서 행복. 너희 덕분에. 나는 회장님 회사 CEO. 여성, 게이, 성공. 연설에서 사랑이 모든 걸 이겨? 소민과 나는 은퇴 여행. 세계 일주. 영원히. 집으로 돌아와. 할인이의 졸업식. 엄마들 사랑해. 그날 나는 완전한 어른이 되었다. 사랑의 승리.